이렇게 보석 사러 나온 상류사회 분들도 있고요. 우리 한국에 중산층 이상 사시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 하면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요, 아유 그 목사는 라오스에 왜 산대요? 그냥 인사말도 없이 그렇게 글을 남기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불편한 게 많으면 한국에 들어오지 왜 거기서 살아요? 나름 여기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요. 그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이나 대치동 사는 분한테 왜 강남 대치동 살아요? 청담동 살아요? 저기 양천구 신정동이나 저 관악구 봉천동 산꼭대기 사는 분한테 왜 거기서 살아요? 얼마나 황당한 질문이겠습니까? 라오스도 사람 사는 세상이고요, 상식이 있는 사회이고 예의와 매너, 규범, 예절도 존재합니다. 다만 한국처럼 그게 동방예의지고 그 다음에 한국처럼 신속 정확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질문과 어떤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한국처럼 그게 빠르지 못하죠. 늦어요. 더뎌요. 뛰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얼굴 파랗고 노랗고 울프락 들프락 해서 화내는 모습을 좀처럼 볼 수 없습니다만 이분들 마음속에는 인내하는 게 있어요. 참는 것. 참다가 폭발을 하게 됐을 때는 뒷생각 안 합니다. 한국은 오늘 뉴스 보니까 버스 안에서 20대 젊은 싸가지 없는 청년이 80대 할아버지를 구타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20대 청년이 말리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니까 그것을 쌍방폭행으로 엮어서 벌금 100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누굴 건드릴 수가 없죠. 근데 라오스는요, 특히 라오스 한국인 대 한국인은 치고받고 잘 싸웁니다. 왜? 경찰서 가봐야 처벌을 안 받거든요. 양쪽에 범칙 끝내고 둘 다 내보내버려요. 그리고 라오스 사람들도 여기 지금 라오스 경찰이 있습니다. 귀금속 상가 지키는 경찰이에요. 근데 요새 라오스 사람들끼리 싸웠어요. 싸우면요 큰 처벌이 없어요. 그냥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누르고 뭐 범칙금 조금 내고 뭐 한국처럼 뭐 진단 끊고 검찰청에 뭐 고소하고 진료비 명세서 청구해서 위자료 받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 받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법변양 하고 끝나요. 그렇게 끝나다 보니까 이분들 마음속에는 그 한국처럼 따지는 거 좋아하고 합리적으로 캐묻고 들어오는 거, 짚고 넘어가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두리뭉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국 분들이 사업하러 왔다가 거기에 질려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죠. 라오스 사람에게 두 가지, 세 가지, 왜, 무엇 때문에, 결과, 이렇게 물어보면요 얼굴이 하얘집니다. 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식당가에 와 있지만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다들 조용조용해요. 이제
한국이랑은 너무나 다른 것들이 이 나라에 존재합니다. 근데 한국 분들이 오셔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분들 문화에 우리가 흡수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분들 문화를 내 정신 속 마인드에 복속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트러블이. 그래서 목소리에도 높이고 치아 하얗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큰 운이 없는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 추방이라든지 구금이라든지. 한국인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한국에서 모든 행위를 일삼을 때 보호받을 수 있고, 그것이 국가거든요. 국가. 대한민국 안에 있을 땐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국가의 틀이 저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라오스에 있을 때, 태국에 있을 때 여기서 이 사람들 문화와 이 사람들 생활 습성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어떤 심각한 일들이 발생된다면, 여기 라오스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합니다. 절대 외국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투자, 사업, 결혼, 유흥 즐기다가 안 좋은 일들을 만났을 때 경찰에 가서 하소연을 하면 이 사람들 손을 500% 들어줍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게 국가가 자기 자국민들을 그렇게 위해준다는 것은요, 상당히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저도 치앙마이 살 때 저도 불이익을 당해보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차를 뒤에서 받은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4명 탄 모터사이클 다 자빠져서 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은 보험이 없고 저는 보험이 있다고 해서 제 보험으로 다 처리해주고, 그 모터사이클 수리비까지 내주고, 제 차 제가 고치고. 물론 그렇게 안 해서 제가 법적으로 치앙마이에서 뭐 구금될 일은 없었는데 경찰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외국인이니까 당신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좀 그렇게 처리하자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게 동남아시아예요. 여기 지금 제가 영화 극장에 왔거든요. 한가해요. 정말 널널하게 영화 볼 수 있습니다. 뭐 한국이랑 시설 비교했을 때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왜 빨리 나가냐 하면요, 이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들어옵니다. 여기는 이제 애플 전화기 판매장입니다. 여기 라오스 여성 좀 친해졌다고 이 근처 오지 마세요. 여기 잘못 왔다가 2,000불짜리 전화기 눈탱이 밤탱이 맞을 수 있습니다. 삼성 울트라폰 매장도 잘 가지 마세요. 좀 친해지면 갑자기 전화기 고장내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한국의 태권도장입니다. 제가 라오스 이렇게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막 인위적으로 내가 꾸며서 내가 분위기 연출해서 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그냥 시간을 좀 가지고 구름 따라 바람 따라 내 발길 따라 인연 따라 가다 보면요, 사업도 연애도 결혼도 애인 만나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몇 달이나 또는 1, 2년 그 시간을 참지를 못해서 누구에게 소개를 받는다든지 매일 밤 클럽을 다녀본다든지, 아유 클럽 다녀봐야 그 내용 있는 여자들 만나겠어요?
선수급들 만나는 거예요. 그냥 스폰서 잡으려고 나와 있는 외국 남자 스폰서 남자친구 하나 잡아가지고 한 달에 한 500불씩 송금 서너 명만 받자. 그런 사람들 나와서 돈벌이로 나온 애들 클럽에서 만나야 뭐 하겠습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볼링장에 왔습니다. BNTN에도 이렇게 볼링장이 있습니다. 레인이 8개입니다. 레인이 좀 작죠? 제가 치앙마이 있을 때 센탄, 그러니까 방수원 계어에 있는 그 옛날 센탄 백화점, 거기 5층에 볼링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때 치앙마이 태국 친구들과 볼링 동호회 만들어서 1000바트 내기, 그 당시에 34,000바 내기를 1000바 묶고 50명이서 쳐요. 그럼 한 판 먹으면 5만 바시잖아요. 그 당시에 5만 바시면 한 180만 원 됐거든요. 180만 원 하루 종일 치면서 한 7, 8차례 하는데 50명이 한 번만 먹으면 돼요. 한 번만. 그러면 6번 6,000바 나가고도 5만 바 따오니까 44,000바. 거기서 4,000바는 밥값으로 분식 간식값으로 내줘야 돼요. 그 내주고 4만 바. 그래서 한 달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4만 바, 4만 바 한 3, 4번 땄던 주가 있었거든요. 어휴, 그렇게 돈 많이 땄다가 추방당할 뻔했잖아요. 한 놈이, 한 태국 친구가, 저를 갖다가 고소를 한 거예요. 사행조장, 도박, 내기 볼링만 즐긴다. 경찰에 조사받고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저 볼링 보니까 또 치고 싶어요. 근데 볼링 백이랑 제 볼링 아대랑 전부 다 치앙마이에 두고 왔어요. 볼링 보니까 옛날 생각납니다. 그거 괜찮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비수기 때 시간 많을 때는요, 볼링장 가는 거예요. 볼링장 가서 50명에서 1000바트씩 현금 묻어요, 카운터에. 그럼 5만 바트, 185만원 정도. 그래서 그 게임을 한 6, 7번 쳐요. 그러면 씹는 돈이 5, 6,000바 되잖아요. 그리고 한 번만 먹어오면 돼요. 근데 그 한 번 먹어오려면 점수를 얼마 쳐야 되냐면요. 제 페이스북에는 제가 가끔 올려놨어요. 그 점수 나온 거. 보통 한 286점 정도 쳐야 1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269점 치고도 못 먹어요. 근데 260이 넘으려면요, 스트라이크를 보통 한 8개, 9개 붙이고 가야 그 점수가 나옵니다. 볼링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지금도 볼링 근육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BNT에 오면서 볼링을 안 하면서 지금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가 근육이 전부 망실되는지 막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라미 엄마한테, 나 볼링을 다시 쳐야 될 것 같아. 어깨가 아파. 그랬더니 저보고 맨날 전화기하고 노트북하고 컴퓨터 들고 맨날 영상 만드는 작업만 해서 어깨가 아픈 거니까 꿈도 꾸지 말랍니다. 오늘은 뭐 제가 BNTN 세상 사는 이야기와 이렇게 라오스 BNTN의 도시만복판을 비춰보면서 라오스 사람들도 너무 어렵지 않게 즐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평일 한가한 오후에도 이렇게 식사들을 나와서 즐긴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혼자 나와서도 밥 먹고 있고, 커플도 나와 있고, 엄마랑 딸이랑도 나와 있고요. 저는 솔직히 제가 라오스를 뭐 시골 전경도 전해드리고, 비포장 훌훌 먼지나는 그런 공사 현장도 전해드리면서 막 불편하다고, 막 차들이 1차선, 2차선 구분 없이 뭐 갑자기 뭐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불법 유턴하고 뭐 갑자기 2대 차 세우고 자기네들끼리 막 안부 이야기하고 해서 굉장히 불편한 것도 말씀을 드리지만, 라오스가 너무 가난한 나라로 비춰지는 게 솔직히 싫은 겁니다. 라오스가 가난한 나라로 비춰지면, 가난한 나라 얕잡아보고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돈들도 안 가지고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우습게 보고 오시는 게 라오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저는 또 라오스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잖아요. 이 나라 스테이 비자를 갖고, 이 나라 워크 퍼밋을 갖고 일하면서
한국을 떠나서 잘 먹고 살고 있는데 자꾸 라오스를 가난하고 못 살고 미개한 나라로 그렇게 비춰버리는 사람들이 제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들을 뭐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저격한 건 없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제가 히트맨, 뭐 저격수, 살인, 청부업자 뭐 이런 이미지 준다고 그래서 병행해서 쓰고 있는 미스터 랑으로 닉네임도 지금 임시역으로 바꾸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당 종업원들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사바이디 사바이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렇게 건실하게 살아가는 라오스 여성들도 있는데 라오스 여성들은 뭐 뭐든지 뭐 몇천 원만 주면 돈만 원만 주면 뭐 치마끈을 풀르고 팬티를 벗는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게 싫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그래도 당신의 말씀이 옳소 그러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요.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뭐 이런 건 막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 그러면 제발 좀 살려주세요.